안녕하세요 언니들. 12월입니다. 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난 11월에 20주년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파티에 참석하셨던 언니들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주신 언니들 덕분에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했지만 아주 빠르게 이 오랜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서 사람 에너지를 재충전한 시간이었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주차별 방송들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죠. 퀴디어로그도 원래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이번 달은 5번째 수요일이 있죠. 저는 이번 달 5주차 특별 방송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주제를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2025년 마지막 날 저녁을 저와 함께 보내실 언니들은 5주차 방송도 꼭 챙기러 와주세요. 그러면 일단 12월의 셋째 주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어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내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연분홍 치마님, 무지개 행동님,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2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첫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2025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말을 맞아서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 카페를 들렸어요. 동네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카페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훌쩍 시간도 지났다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 제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저는 조금 더 잘하자, 조금만 더 하자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봄, 또 무더운 여름, 너무나 짧았던 가을을 지나 벌써 찾아온 겨울까지 제 곁을 지켜준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레주파 활동가분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옥상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우님, 주변 분들은 물론 저희에게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은 사연 보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올해는 좀 긴 듯 하면서도 누가 훔쳐간 것처럼 갑자기 연말인 게 믿기지 않기도 해요. 저도 다들 한 해 잘 버티고 잘 살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누님 사연 중에서 스스로를 다그치셨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많이들 그랬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더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눈앞에 이제 현실로 보이는 연대에도 감동을 하면서도 나도 더 잘해야지,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음이 먼저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내고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감사 인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연말의 기분을 빌려보자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또 가장 큰 감사를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힘들었던 거는 흘려보내고 좋은 일을 더 많이 받을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 천누님의 신청곡 옥상 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3주차 띵동은 레주파 신입 활동가 모집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활동가분들 방송과 저희 SNS를 통해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저희 레주파에서 내년 신입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작가, 엔지니어, DJ 세 분야 모두 모집하고 있고요. 라디오에 대해 전혀 몰라도 기존 활동가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20일 토요일 자정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21일 일요일 오후에 전화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정보와 지원서 폼은 저희 레주파의 SNS나 이쪽 어플리케이션의 Q 네트워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소식입니다. 지난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에 이어서 올해는 정부가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 항목 입력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건강과 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식적인 성소수자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죠.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소수자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과 해외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성소수자 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4.5%인 233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만 명인 농가 인구를 뛰어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여전히 더디게 실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성소수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 동성애 법적 인정 지수와 트랜스젠더 권리 지수는 각각 2점과 1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외와 배제를 넘어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성소수자 시민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법적, 제도적으로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까지 나아가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계에서 성소수자의 의료 접근권 보장과 청소년 성소수자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혼인평등 인건비 후원 캠페인 소식입니다. 여전히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겠죠. 2023년부터 혼인평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정 싸움, 입법활동, 캠페인, 시민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모두의 결혼에서
인건비 후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혼인평등 운동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있지만 상근 활동가는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혼인평등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기 후원자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전임 활동가 1명을 추가로 더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혼인평등을 현실로 앞당기는 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두의 결혼 홈페이지나 SNS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5년 12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 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에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 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연애 그 이후와 관련된 컨텐츠들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 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작품들은 연애 그 이후의 삶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퀴디어 로그에서 좀 다룬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젊거나 어린 사랑이에요. 그죠? 아직 연애나 동거 뭐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소개한 작품들, 뭐 이제 그 시절 거, 요즘 영화, 이런 것에서도 아직 등장인물들이 좀 젊어요. 그러니까 중장년 이상의 그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연애, 동거, 결혼, 뭐 다 좋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첫 번째는 영화 더 월 2입니다. 원제가 If These Walls Could Talk 2이고 2 숫자 2예요. 이 벽들이 말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의미죠. 이게 2000년에 미국 HBO에서 제작하고 공개한 TV 영화인데 구성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번 달에 보내주신 사연에서 예전에 갔던 장소에 가셨는데 그 장소는 그대로고 시간은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 건물은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집에 살았던 그 레즈비언들의 삶을 다룬 그런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1961년, 72년, 그리고 2000년에 그 집에 살았던 레즈비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벽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1편이 아까 2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편은 같은 집을 배경으로 시대별 얘기하는 거는 같은데 주제가 여성들의 낙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즈비언이 주제인 2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HBO가 어쨌든 미국의 오래된 방송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저처럼 좀 배우를 좀 금방 알아보는 스타일이면은 처음에 이제 막 반가워가지고 뭐 이러다가 시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996년에 나왔던 더월 1편에서는 데미 무어, 셰어, 그리고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서 또 강렬한 어떤 역할을 맡았던 로레인 투세인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2편에서는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샤론 스톤, 미셸 윌리엄스, 클로이 세비니, 그리고 엘렌 드제너러스,
또 리자이나 킹, 리아롱, 캐시 나지미, 엘리자베스 퍼킨스도 나오고 뭐 이 중에 여러분 아는 이름이나 아는 얼굴이 하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온유불에서 니키를 맡았었던 나타샤 리온도 나옵니다. 아주 사람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대별로 묶은 집주인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도 물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우리의 권리가 갈 길이 너무 멀고 힘들다 싶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면서요. 두 번째 작품은 영화 윤희에게입니다. 이게 제가 20주년 파티 뒤풀이 때 이게 참 소중하지만 참 너무 별로라고 했던 영화예요. 뭐 영화 소중한 이유야 당연히 한국에서 메이저 배우가 중년의 퀴어 연기를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긴 했는데 별로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봤던 그 시절 영화 분위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개인의 치유 방식으로 봐야겠기는 한데 그런 영화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왔다는 게 별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영화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걸음마부터 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시절 영화들의 그 아픔, 수용 이거를 현대에 다시 가져오다뇨. 아름다운 내 첫사랑 뭐 이게 아니라 좀 뭔가 요즘의 이야기로 그 이후를 더 끌어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한쪽에서는 변화를 위해서 이제 막 투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시절 영화 같은 그런 감성으로 개인의 치유에 포커스를 두는 게 참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시절 영화를 많이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좀 체념을 배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윤희에게 개봉이 뭐 2019년이었으니까 이해를 하려다가도 개인적인 이런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그렇게 좋은 영화로 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감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순서가 좀 꼬였지만 윤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개봉한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무려 김희애 배우가 나오죠. 만월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려다가 윤희에게로 최종 확정이 됐고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딱 이제 지금 이 추운 겨울 이때 어울리는 영화예요. 고등학생인 딸이 엄마에게 온 편지를 읽고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족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은근슬쩍 엄마를 데리고 여행 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소개에는 사랑의 상실과 복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쉬워요. 이거는 김희애 배우도 어디 예능에서 그랬었다고요. 성에 안 찬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5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는 이전 방송 언젠가에서 말씀드렸던 이반리 장만옥 같은 그런 영화로 또 스멀스멀 중년 퀴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은 잠깐 접어두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희에게에 삽입된 음악은 김사월, 김혜원의 멤버인 김혜원이 음악 감독을 맡고 유재하 가요제 출신 임주연이 작곡과 편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영화가 엄청난 선물이라고도 했고 또 예쁘고 소녀 같다고도 했어요. 윤희에게 윤희와 새봄의 여행, 나도 네 꿈을 꿔 이렇게 세 개의 곡이 영화를 쭉 관통하는 정서라고 했고 나레이션도 따로 뽑아서 OST에 담아놨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 중에서 영화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보고 싶은 날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영화 두 사람입니다. 반박지은 감독의 2022년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2019년에 우리 한국 퀴어계에 여러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윤희에게도 개봉을 했지만 현실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분명히 있을 텐데 찾기가 쉽지 않았던 60대 이상의 레즈비언이 나타났습니다. 파독 간호사로 가서 독일에 정착하게 된 김인선 님이었죠. 1960, 70년대 독일로 건너간 파독 광부, 또 간호사,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단체 동행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여성 성소수자로서 강연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커밍아웃을 하게 됐었죠. 비슷한 시기에 파독 간호사로 일하던 이수연님을 만난 게 1985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호스피스 일까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긴 세월을 함께 하다가 같이 산 지 한 31년 만인 22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반박지은 감독은 서울 역사박물관의 파독간호사 전시에서 나치즘으로 박해를 받은 동성애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 그 앞에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몇십 년 넘게 함께한 퀴어 커플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퀴어들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생각을 했던 영화예요. 마지막 작품은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시트콤입니다. 2015년에서 22년까지 방송을 했고요. 시즌 7까지 방영하고 완결이 났습니다. 제인 폰다, 릴리 톰린, 마틴 신, 샘 워터스톤이 나옵니다. 이 넷을 다 얘기를 하는 거는 워낙 이제 굵직한 배우들인 것도 있지만 재밌게도 넷 다 엄청난 운동가거든요. 인권운동, 환경운동 이런 쪽으로요. 근데 조금씩 입장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은 이제 두 부부가 동시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남편들끼리 사랑을 해서 라는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년의 두 여성이 가족이 재구성되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나름 이제 균형적으로 노년의 게이들의 삶 이런 이야기도 섞여 있어요. 여기서 두 주인공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인 폰다가 맡은 그레이스 그리고 릴리 톰린이 맡은 프랭키인데요. 인터뷰나 그동안의 작품들을 보면은 둘 다 굉장히 한결같고 또 이제 본인 실제 모습이랑 비슷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릴리 톰린이 되게 정이 가서 왠지 모르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주 그냥 대장 레즈비언이더라고요. 일단 해외 LGBTQ+ 커뮤니티 동년배들이랑 저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캐릭터인 신기한 스쿨버스의 프리즐 선생님 목소리를 오랫동안 맡았었고요. 또 여담으로 이 스쿨버스 저거가 요즘 리뉴얼 됐는데 여기서는 프리즐 선생님이 동생에게 자리를 물려준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동생 캐릭터가 SNL의 정식 크루 중에서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던 또 다른 대장 레즈비언 케이트 맥키넌입니다. 이제 바비에서도 이상한 바비로 나오고 그랬었죠. 어쨌든 릴리 톰린으로 돌아와서 왜 대장이라고 하냐면 1971년에 만난 아내 제인 웨그너와 100년 해로 중이기 때문이죠. 같은 업계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가는 것도 그 동네 기준으로는 상줘야 돼요. 드래그킹 공연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년기 퀴어의 삶은 물론이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모습까지도 풀어가는 그런 시트콤입니다. 그러면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그레이스 앤 프랭키와 관련된 노래를 들어볼게요.
제인 폰다랑 릴리 톰린 그리고 또 미국 컨트리 음악의 왕이죠. 돌리 파튼까지 이 세 명이 당시의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담았던 1980년 영화 9 to 5에서도 비슷한 케미를 보여줬었어요. 그때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그레이스 앤 프랭키 피날레에서도 돌리 파튼이 스포는 아니겠죠. 카메오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억하는 그 영화 9 to 5의 오프닝 곡 9 to 5를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이번에는 전부 퀴어성 충만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점들을 한번 볼게요. 더 월 2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제가 앞 코너에서 작품마다 정보를 좀 와르르 들여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더 월 2는 같은 집을 거쳐간 여러 시대의 레즈비언들의 이야기였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인 1961년은 윤희에게나 두 사람과 연결이 돼요. 1961년에 그 집에 살던 레즈비언은 할머니 커플이었어요. 이분들은 병원,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장례식, 재산 분배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가족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윤희에게나 두 사람에서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압박, 미흡한 제도 같은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나오죠. 1961년 주인공들이 처음에 그 흑백 영화를 같이 봐요. 근데 이게 오드리 헵번이랑 셜리 맥클레인이 나온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 내용상 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1972년의 집주인들은 그때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정체성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페미니즘은 이성애주의, 가부장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메인이었던 세컨드 웨이브였죠. 그리고 남성성으로 뭔가 규정을 한 그런 스타일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급진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머리 짧고 이제 소위 남자들이 입는 옷 이런 거 입는다면서 당시 그런 스타일의 부치들이 고생이 좀 많았대요. 이성의 모방이다, 가부장적 억압을 복제한 거다 하면서 사실상 당시에 그런 팸도 그렇고 부치 팸 이렇게가 다 욕먹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좀 늦죠. 근데 70년대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남자 따라한다 이런 오명을 들으면서 기존의 부치들이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여기에서의 재밌는 점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영화 중에 소녀는 울지 않는다. 거기에 되게 긴 머리 찰랑이면서 막 눈물만 흘리고 이러던 클로이 세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머리를 싹 자르고 바인더를 감고 손 들고 벌 서는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나오는 그런 캐릭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두 영화가 1년 차이거든요. 이 배우는 촬영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커뮤니티 내부에서 또 다른 배제와 편견이 생기던 그런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1972년의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1972년에 발매된 노래고요.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를 듣고 오실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2000년의 집주인은 이제 자연스러워요. 자기가 원하는 머리, 원하는 옷 입고요. 맘대로 하고 임신도 준비합니다.
여전히 불쾌한 시선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들과 다를 거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네 잘 어울린다, 애 가져봐라, 뭐 그런 얘기 듣고 깨르륵 행복해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성애자 제도 답습일지 아니면 뭐 쟁취로 이루는 문화적인 해방일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2000년의 집주인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최소한 선택권은 있는 거죠. 권리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이거를 61년의 집주인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진짜 그 집에 벽이 말을 해가지고 2000년 집주인한테 예전에 살던 레즈비언들은 그렇게 슬퍼했는데 니네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져서 다행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이쪽 이야기의 배우들의 재밌는 점은 당시 드라마 주연으로서도 드물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앨런 쇼도 만들고 또 한때 영어 공부하기 좋은 억양과 발음이다 이러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도 맞고 인종차별도 하고 갑질도 하고 뭐 어쨌든 복합적으로 진짜 손에 꼽는 성공한 레즈비언인 앨런 드제너러스랑 샤론 스톤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점이죠. 다른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샤론 스톤이잖아요. 둘이 인권운동 아니면 같은 화면에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게 또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제 앨런도 커밍아웃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활동에 좀 제약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커리어적인 이 행보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이 HBO라는 방송사의 퀴어 프로젝트를 빌려서 복귀를 했죠, 사실.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굉장히 무슨 대국민 성교육 마냥 스킨십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 좀 파격적인 작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했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당시에 그냥 주류 영화 하면은 그냥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샤론 스톤이 파트너로 참여를 한다. 이거는 퀴어 배우 하나 이게 멱살 잡고 끌어올리겠다는 휴머니즘인 거예요. 그런 구도가 재밌죠. 안타깝게도 샤론 스톤이 이제 그 이후에 영화 찍고 한 1년 뒤에 뇌졸중을 앓으면서 필모가 끊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요즘 다시 보이니까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더월2의 삽입곡 나탈리 콜의 데소비 이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이걸 들으시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이번 달 퀴디어 스틸컷은 두 사람과 윤희에게해서 뽑아볼게요.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일상의 소소함을 잘 담았죠. 두 분이 집에서 별일 없이 하루를 같이 보내는 거 그런 모습들도 다 좋은데 예고편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집에서 춤추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영화를 본 지가 꽤 돼가지고 뭐 때문에 춤을 췄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해였나 아니면 별일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집에서 노래방 조명 같은 거를 켜놓고 굉장히 독특한 신개념 왈츠 같은 거를 춥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거는 좋은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에서는 김희애, 그러니까 윤희죠. 윤희의 새빨간 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촬영 환경 때문에 배경이 겨울이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생긴 현상이고 의도한 게 딱히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내용상 윤희가 딱 마음 먹고 행동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배경이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귀가 진짜 새빨개져요. 주변은 하얀데 귀가 그렇게 빨개요. 뭐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메이크업도 하고 영화 찍고도 색보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뚫고 나와요, 그게. 그 아파 보일 정도의 그런 색깔의 대비가 참, 근데 그 순간의 마음들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귀가 새빨개진 하얀 눈과 대비가 되는 그런 야외 씬들을 스틸컷으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연애 너머의 삶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고 좀 무게가 있는 그런 퀴디어로그였지 않나 싶어요. 녹음 준비를 하는데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날씨가 다이나믹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세세한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삶과 같네요. 시간은 가는 건 똑같은데 맨날 매일매일 다른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이렇게 연애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우리 퀴어 문화사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니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 소개한 퀴디어들 보시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다지고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신입활동가 모집하니까 레주파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12월 20일 토요일 자정까지 꼭 잊지 말고 지원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올해의 마지막 방송, 또 이게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죠. 5주차 특별방송을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다음 주 이번 달 5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